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완전 봄 날씨예요. 이런 날씨가 쭉 이어져서 더 빠른 봄이 확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의상이 봄 의상이지 않습니까? 병아리 스타일입니다, 오늘. 자, 오늘 2035 도시기본계획을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진행을 하냐면은 전일 2월 9일 날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서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 그 청사진을 이제 발표된 부분을 이제 올렸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한 27분 정도부터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조금 넣습니다. 그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평택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건 뭐냐면요. 맥락은 비슷하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달았는데 조금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2035 도시기본계획만 딱 떼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토지를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이쪽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실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035 도시기본계획을 아시게 되면 왜 평택이고 그중에서 왜 서평택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5 도시기본계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평택의 인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실까요? 자, 인구 구조입니다. 자,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74만인데, 지금 현재 22년 지나서 23년인데, 지금 58만 정도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원래 이제, 서평택 항만과, 그 다음에 포승, 그 다음에 현덕지구 이 일대가 원래 2020년 준공 계획이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잡아놨지만, 이게 이제 늦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게 인원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85만 예상하고 있고, 30년 87만, 35년 같은 경우는 90만을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35년, 2035 도시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에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이제 같은 거죠. 지금 평택은 35년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40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2035년 90만을 정도 예상을 하는데 2040 같은 경우는 이게 100만을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써놓고 이걸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인구가 들어온다는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과 인구 유입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들어오려면은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고 산업단지, 관공서, 유원지, 관광지, 역사, 철도,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항만, 뭐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대에 인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2035년까지 90만을 예상하고 40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100만을 예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이제 구상인데요. 앞으로 평택이 이제 개발된다 그러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동평택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서평택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1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2도심이에요. 2도심 3지구 중심 플러스 3지구 중심이고요. 대안 2는 1도심 플러스 1부도심이에요. 이게 이제 부도심이니까 좀 도심보다 좀 작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지역 중심입니다. 예. 1안은 2도심 3지구 중심이고 2안은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2도심을 통해 대안 1, 2도심을 통해 균형 발전을 극대화하고 쭉 구조를 통한 균형 발전 기여를 고려하여 대안 1을 선정했다. 이 대안 1을 선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평택이 동평택과 똑같은 큰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문화도심, 동평택은 이렇게 진행하고 서평택은 물류관광도심으로서 또 하나의 큰 도심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일안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지구 중심과 두 개의 큰 도심으로
앞으로 이 서평택은 물류관광 도심으로서 큰 도심으로 동평택과 같은 이렇게 큰 도심으로 개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평택 2030 도시개발계획의 가장 큰 틀이다. 서울 도시개발계획 2040에서 가장 큰 틀은 뭐냐? 3도심, 7개의 광역도시, 12개의 지역 중심이고 수변 쪽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도심을 재편하겠다. 이게 틀이잖아요. 평택은 2개의 도심 체계와 그 다음에 3개의 지구 중심 체계로 가는 것이 이게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공간 구조 구상을 보시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안과 여기 이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안 같은 경우는 행정문화 도심, 동부권이죠. 그 다음에 물류관광 도심은 이제 서부권입니다. 그래서 2개의 큰 도심과 3개의 지구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안 같은 경우는 1도심, 동부권, 그 다음에 서평택을 하나의 부도심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심은 크게 되어 있지만 부도심은 중간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평택에 있는 부분은 부도심보다 큰 도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죠. 더 좋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 내용은 어떻게 나왔냐?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평택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 왜 서평택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요. 단계별 개발 방향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틀은 20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거든요. 그 20년 안에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203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을까요? 네. 4단계까지 2035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1단계 20년까지, 2단계 25년, 3단계 30년, 4단계 35년까지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이 진행되는데 그 5년 내에 집중되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평택 도시기본계획 2035에서 가장 큰 틀에서 20년 프로젝트 중에서 매 5개년도에 들어가는 계획이 뭐냐면 다 서평택이에요. 서평택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단계 2020년까지 지났죠. 대중국 교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25년까지는 2단계 철도 개통으로 주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종합적인 개발 필요성을 위해 역세권 개발하겠다. 안중 역세권 개발하지 않습니까? 안중 역세권 개발 157만 평을 개발하는데 여기 KTX까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안중이 얼마나 커지면 KTX 역까지 들어가나 이거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중국 교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겠다. 네. 황해경제자유구역. 20년까지 25년까지 2단계 동안 계속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도 하겠다는 겁니다. 3단계 2030년까지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냐면요. 항만에 서평택의 항만이죠. 도시 레저 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물류 및 전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죠. 평택항이 있으면 그 서부도 삼거리가 이제 사거리로 지금 바뀌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요. 포성지구 62만 평이 지금 개발돼서 지금 건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영리도 개발될 거고, 현덕지구도 지금 용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직 첫 삽을 떼지 못했지만, 여기도 용도가 바뀌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천지개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평택구 관광단지, 그 다음에 항만에도 또 도심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호지구, 희곡지구,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대의 배후단지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인구 유입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를 집중적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평택이 또 한 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환황해권의 관문 역할 및 동북아시아 진출 거점 향만 조성을 위해 평택항을 개발하겠다. 평택항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크루즈항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대 중공업지로 다 확정이 돼 있고 바다를 매립해서 이제 상업지 1종, 2종 지금 배후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택항 개발에 큰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 2, 3단계까지 다 서평택에 대해서 다뤘죠. 매 5개년 계획에 서평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것이 다 서평택, 항만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항만에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자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하겠다. 계속 연결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환황해권의 관문 역할 동북아시아 진출.
그 다음에 평택항 개발하겠다. 2016년부터 2035년 20년 장기 프로젝트 중에서 매 5개년마다 서평택, 항만 배후단지 이 부분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평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평택을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100만 간다 그러면 현재 지금 57, 8만 정도 돼 있거든요. 22년 말에. 그렇다 그러면 57, 8만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만큼의 인구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00만 되려면. 그럼 그 인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 같으면 서평택에 넣겠다는 거죠.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죠.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과 맥락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에 편승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측으로 가는데 나는 좌측으로 투자한다. 근데 이쪽은 개발돼요. 우측은. 근데 좌측 개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토지를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편승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측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되는 땅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분, 가격을 너무 비싸게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투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나온 건데 국제 비즈니스 관광도 탈북되는 이제 서평택 언제 나왔느냐 2019년 기사입니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평택 일원이죠. 토지 적성평가 라등급 도시기본계획상 별도 상업용지 대규모 산업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IC 산업 예정이죠. 자, 여기서 국제 비즈니스 관광도시 탈바꿈된 서평택이 토지 적성평가 라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별표 5개입니다. 이거. 별이 5개! 어제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서울 전체적인 면적에 토지 적성평가에서 가에서 마등급까지 있거든요. 가, 나, 다, 라, 마 5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등급을 주는 거죠. 예, 토지의 가치가 지금 별로 없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이 마등급입니다. 근데 평택의 신영리 이 일대가 서평택의 신영리 일대가 토지 적성평가 라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등급. 서평택에 마등급은 없습니다. 다 라등급 받았어요. 그러면은 서평택 중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도시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열돼 있다. 예, 그런 것을 보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내가 투자한 원금의 수익이 얼마나 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 황금성 부분도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토지 투자에 실패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성분이신데 권관이죠. 예, 서평택에 이제 권관리에 땅을 투자하셨습니다. 이 땅이 뭐냐면요. 대지예요. 대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16명이 투자를 했어요. 무려 3배를 더 주고 예, 컨설팅 회사에서 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서평택은 좋지만 가격을 너무 비싸게 사거나 묶이는 땅을 사거나 수용되는 땅을 사거나 이런 곳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 중에서 주식과 부동산,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요. 직접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접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한테 맡기고 의뢰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적성평가 서평택이 라등급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또한 최근 완료된 토지 적성평가 결과 평택항과 직접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현덕면, 방충리, 장수리 등 일대는 개발 가능한 라등급 토지로 평가되어 서평택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으로 있다. 뜨겁다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다. 뜨거워가 아니에요. 우와 진짜 너무 뜨겁다. 이 서평택은 너무 뜨겁습니다. 활발하게 틀 거예요. 진짜. 이 현덕지구가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확정된다 그러면요. 저 서평택 내려가서 저 부동산 하나 더 차려놓고 거기에 제 열정을 한번 더 쏟아부을 겁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넘었는데 이 서평택은요. 부동산을 가지고 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일이 되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통일되는 것보다 여기 개발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댓글도 달리기지만은 뭐 기분 나쁜 댓글도 많이 있죠. 거기에 뭐 응대를 제가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왜 그런 댓글을 다는지, 그리고 뭐 아들 자랑을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참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소중한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댓글 달린 걸 제가 뭐 삭제합니까? 삭제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된 토지 적성평가 라등급, 최고의 등급 라등급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완료된 토지 적성평가 결과 평택항과 직접적 연관된, 이건 좀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라등급을 받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토지 적성평가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토지 적성평가가? 네, 보존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에 위반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을 하는데 거기서 가에서 나, 다, 라, 마까지 이 등급이 있다는 거지. 근데 서평택은 마 등급은 없어요. 다 라 등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요, 2013년도에 나와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평택 확장사업, 도로 확장 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있던 보고서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평택항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150여 원 정도의 도시기본 계획을 갖추고 있거든요. 다 볼 수는 없죠. 다 볼 수는 없는데 평택을 다루다 보니까 뭐 평택, 화성, 뭐 시흥, 그다음에 뭐 강원도, 세종, 뭐 여러 군데 이제 도시기본 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보지만은 제일 많이 본 곳이 이제 평택인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서평택이 어떻게 개발될지의 키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서평택의 이제 고속도로를 서평택 IC에서 평택 IC까지 요 구간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조사한 내용인 거고요. 2035 도시기본계획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요거는 항만 발전 방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 18년, 19년 이 내용과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서평택에 개발되는 내용. 그리고 항만에서 서부도 3거리, 지금 사부도로 공사하는데, 사거리를 공사하는데, 이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 들어오는 부분이 13, 18, 19,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내용과 다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맥락이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개발 부분은 간다는 겁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키입니다. 자, 2013년 서해안국도 타당성 조사가, 그다음에 2018년 도시기본계획, 2019년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3년 서해안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미. 이 도로가 확장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기에 이제 항만 들어오죠. 그 다음에 관광단지 들어오죠. 현덕지구 들어오죠. 포승지구 있죠. 만호지구, 희곡지구, 자동차 클러스터, 그 다음에 신영리 개발, 그 다음에 이게 제2 서해안국도로거든요. 서부내륙고속도로. 여기서 이제 평택 함쪽 들어오는 이 서부도 3거리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되니까 여기가 4거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심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도심이 들어오는데 현재도 차가 막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도로는 더 막힌다. 그래서 이 구간을 확장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2013년도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고요. 2018년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기본계획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시가 들어오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포승지구고요. 현덕지구, 여기가 신영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만, 여기 만호, 희고, 자동차 클러스터, 이곳은 포승국가산업단지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개발계획과 여기와 지금 맞고요. 그래서 13년도와 18년도 계획이 일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요 구간 똑같죠. 네, 요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을 확장하는데 이미 확장이 이제 됐다는 그 발표 내용이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도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도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3, 18, 19 이 내용과 도시가 들어오고 그 계획에 되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똑같이 일치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물론 기간이 늦게 들어오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탓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개발보다 남북 통일이 더 빠르겠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정말 그거 보고 화가 나는 것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분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확대해보면 여기 이제 도시기본계획 확대해보면은 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항만이 있고 요게 이제 38번 국도잖아요. 여기가 포승지구죠.
현덕지구죠. 이렇게 해서 신영리 일대를 개발해서 도시가 들어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2013년도, 18년도, 19년도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이 발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도시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포승지구지 않습니까? 자, 이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만호, 희곡, 자동차 클러스터. 자,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항만이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공업단지, 여기가 이제 크루즈항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1, 2종 이제 배후단지 들어오는 거고요. 포승국가산업단지, 만호, 희곡지구, 자동차 클러스터. 그다음에 여기 포승지구 62만 평, 여기 현덕지구 70만 평, 관광단지. 요 구역이 포승에 있는 신영리예요. 여기 도시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과 다 똑같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국토교통부, 신뢰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자, 2019년도 11월 27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과 평택 구간 28일 오후 4시에 최종 개통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서평택항까지 들어오는 이 도로가 들어간다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구 노선도 부분인데, 여기 도시가 들어온다는 거, 이 구간을 확장해서 이미 개통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보도자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도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곳을 확장해야 되느냐? 여기에 도시가, 지금도 막히는데 도시가 들어오고 더 많은 교통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100일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했다. 예, 그 발표 보도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시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예, 이 도로는 확장이 된 겁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지금도 막히는데 앞으로 여기 도시가 들어오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항만이 들어와서 공사가 된다 하면은 이 부분은 더 막히기 때문에 확장할 수밖에 없다. 그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부분과 평택 도시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 기본 계획은 똑같다. 고로 서평택의 신영리 일대 현덕지구 이런 데 다 개발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더 확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죠. 이 구간은 이제 확장해서 이제 개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현덕지구 아닙니까? 이렇게 현덕지구.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승지구 62만 평, 여기 70만 평. 예, 크루즈 들어오고요. 만호, 희곡, 예, 자동차 클러스터, 여기 포승국가 산업단지. 항만이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 이게 이제 서부도 삼거리에서 서부 사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신영리 일대에 도시가 들어온다. 여기 빨간색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도시가 들어온다에 100%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박스인데 요 색이 개발지구거든요. 개발지구인데 이 색이 어디에서 여기 나와 있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색과 이 색이 같죠. 그래서 여기가 개발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평택에서 왜 토지 적성 평가를 했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라벤급을 받았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땅이고, 그리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압력을 받고 있고, 이 일대는 무조건 개발된다. 아, 흥분하고 있네요.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과 이 색과 같다. 예, 그럼 여기는 개발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확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게 서부도,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서부도 삼거리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다 상업지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뭐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자체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의 그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도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포승지구고요. 여기가 이제 평택항의 이제 중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38번 국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덕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중간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서부도 사거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삼거리에서 사거리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심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그림에는 여기 도심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 도시 그림과 여기 색이 쳐져 있는 그 그림과 똑같다. 이거 여러분들 놀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도심이 들어와 있죠. 도심이 들어온 내용과 여기 그림 그려 있는 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소중한 재산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아니까 그냥 투자할게 그러면 이런 현재 가서 뭐 공인중개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요. 내가 한 3억이 있습니다. 그럼 3억 다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은 거예요.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뭐 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깨가 아픈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쪽이 아프다고 얘기하면은 여기 수술해주지 여기 수술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정확한 투자 계획과 그다음에 정확한 토지를 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여기가 아픈데 여기 아프다고 얘기를 해봤자 여기만 수술을 계속 치료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낫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소중한 재산을 움직일 때 정말 이런 현상인데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이 정도 되어 있다. 근데 황금성이 좀 좋은 토지를 원한다. 아니면 투자 개념으로 좀 장기적으로 원한다. 내가 직접 건축 행위를 해서 실소유 목적도 원하고 투자 개념에서 수익도 보는 이런 토지를 원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이게 좋은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점선 내용에 여기 도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도시가 들어온 내용과 이거와 일치한다. 일치합니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분야별 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주택 부분을 이제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지도로 보는 개발 사항을 지도로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기가 이제 동평택이고요. 서평택, 세 개의 지구 중심 이렇게 해서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권과 서북권은 똑같은 규모로 크게 개발될 것이다. 앞으로 서평택이 주목된다. 평택은 항만 도시면서 인구 100만 이상으로 가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도심체계, 세 개의 지구 중심 체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인구가 57, 8만이면은 앞으로 인구가 지금 거주하는 인구만큼의 인구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그 추가되는 인구가 어디 들어오느냐? 여기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30에서 35만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류 관광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인천항과 부산항처럼 개발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서평택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는지. 자, 안중 역세권 개발하죠. 157만 평 안중 역세가 들어오는 거죠. KTX까지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구청과 종합병원 들어오는데 84만 평 들어오는 거예요. 84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이 여기 뚝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 면적이 80만 평 조금 넘거든요. 그 넓은 면적이 여기에 들어와서 도시가 들어온다. 여기 5만 5천 명이 앞으로 거주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승에 가장 핵심적인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여기 딱 버티고 있죠. 국가산업단지가. 그 다음에 항만, 신항만을 공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프로주가 들어오는 지금 신항을 공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 2종 배후단지 들어오고 상업단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쿠아밸리 프로젝트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만호지구, 희곡지구, 이건 도시개발로, 이거 환지개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여기 들어옵니다. 자, 포승지구 62만 평. 여기는 이제 자동차, 화학, 반도체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대규모 물류 창고도, 지금 물류센터죠. 대규모 물류센터가 여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일대에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임직원들 하면 여기도 또 엄청난 인구가 들어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덕지구 70만 평. 용도는 지금 다 바뀌어 있다. 다 바뀌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택구 관광단지 여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고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다 연결됐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도 3거리에서 서부도 4거리로 바뀌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여기에 신영리라고 해서 도시가 들어온다.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 적성 평가를 했는데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평택은 마가 없어요. 근데 평택에서 유일하게 라 등급을 받은 곳이 이곳이다.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았다. 개발한다, 안 한다? 개발한다. 그 계획도 다 잡혀있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 등급, 신영리, 현덕면, 방충리 일대 개발 가능한 라 등급 토지를 평가되어 서평택 중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가 가장 핫한 곳이라는 겁니다. 역세권도 핫하고 여기도 핫하다. 이 현덕지구와 이 포승지구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포승지구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투자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 조사, 서해안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있고요. 도시기본계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발전방안 수립연구소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13년도
18년도, 19년도. 자, 그렇게 해서 2013년도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나와 있는 거고, 2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나오는 18년도, 그 다음에 이제 평택강 발전 방안 수리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2019년도, 13, 18, 19 이 보고서 내용이 일치한다. 서평택 일원에 도시가 들어간다. 신영리에 도시가 들어간다. 다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평택은 앞으로 인천과 부산한 것처럼 큰 항만 도시로 바뀌는데 그 중심이 서평택의 신영리와 안중 역세권이다. 왜냐하면 화양지구에 서구청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서구시대가 올리는 거예요. 서구는 평택항, 서구는 항만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미군 기지가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은 70% 다 여기서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들어오죠. 한국인들이 있죠. 중국, 한국, 일본, 미군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안 가고 다 평택으로 올 거예요. 마약이 엄청 성행할 거고요. 여기 엄청 그런 부분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의 도시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이런 도시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서평택항 이 일대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다 나와 있다. 서울 도시기본 내용과 이 내용과 맥락은 같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